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정부에서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 1차 신규 택지로는 수도권에는 광명 시흥이, 그리고 영남권에는 부산 대저, 호남의 광주 삼정이 선정이 되면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자, 이번에 수도권에 11만 가구, 그리고 비수도권에 3만 9천 가구, 이렇게 15만 가구에 가까운 공급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보면은 신규 택지 후보가 하남 간북이나 김포 고촌, 그리고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곳이 선정이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좀 전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도시재생혁신지구 7곳, 또 울산, 그리고 대전까지 해서 일부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요즘 부동산 참 시장도 많이 각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한 투자처 4군데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확실하게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또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솔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구 을지로 사가 상가는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약 4분,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을지로 사가의 유동인구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집중되는 이 중구는요,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서울 대표 상권이라 불리는 동대문과 남대문, 또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 광장시장 등 중구시장 등 여러 재래시장이 있고 중심 업무지의 접근성을 용이해서 유동 인구는 물론 상주 인구도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을지로 인근에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있다면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는 신도심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지구로서 그동안 서울 도심 내 낙후지역이었던 세운상가 일대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 강남, 용산, 여의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호재, 을지로 방산시장 일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인데요.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폐지,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 방산시장 일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한층 더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권,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중구 을지로 사가의 상가입니다. 지하철 여러 가지 노선을 골라 잡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도 많이 있는 곳이니까 출퇴근하기 좋은 곳이죠. 사람들이 그만큼 모이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위치한 을지로의 상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사님, 을지로 사가 상가 이 개요 정보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이 을지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면서 가격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짝만 좀 위치만 좀 정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가 상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호선과 5호선 지나는 을지로 사가역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호선도 만나볼 수가 있는 곳이죠. 종로 5가역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중심 업무 지역 내에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다 한 가지 또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호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주변에 이 중구 을지로 사가 그러니까 서울 중심 업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대학생분들까지도 수요는 정말 넘쳐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을지로 사가 상가로서의 수요가 충분한 곳이 아닐까 이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면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16.33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은 6.74제곱미터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상가거든요. 자, 층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3층까지 지하부터 지상까지 올라가는 을지로 사가의 상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특징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점이라는 게 이 상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상가로서 정말 충분한 소비 수요를 갖고 있다는 점, 매매 가격은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사님 이어서 이 건물 특징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 건물 특징을 가장 포인트로 잡으실 건요.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좀 심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향후에 개발이 되었을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사진 한번 보면요. 이 전용 면적 16.33제곱미터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70년대 건축물이다 보니까 노후 건축물로 이제 지정이 될 수 있고요. 40년 넘었다는 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지로 사가의 상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업 지역에 상권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상가고요. 그리고 지하철 노선을 여기저기 지금 골라 잡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사님께서 상세하게 또 입지여건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지여건과 호재까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 입지역 호재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서울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호선부터 5호선까지가 이제 중구 종로 일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종로 5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호선이요. 그 다음에 이 2호선, 5호선이 교차하는 을지로 사가역에서도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도보로 10분 이내로 을지로 3가역을 통해서 3호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세권을 모두 품에 안은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사통팔달 핵심 지역입니다. 자, 서울이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하면 인근 강남이 있을 거고요. 또 왼쪽으로 하면 또 마포도 있을 거고 뭐 서대문도 있고 다양한 그런 업무지들이 있을 텐데
바로 중구가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사통팔도 핵심 업무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망을 이용하거나 또는 가까운 거리 안에 다른 업무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심 업무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근에 지금 다양한 상업 상권들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예초에 이 조선 시대부터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도심 한양도성 내다 보니까요, 다양한 상권들이 확대되어 있는데, 시장을 본다면 광장시장, 방산시장, 중부시장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 라인에는 바로 세운상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DDP도 유명한 DDP가 있는 것처럼 이 동대문 상권도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중구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이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토지에서 가장 제일 최고의 토지는 바로 상업지역이죠. 바로 이 도심 업무지 내 상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대 고밀 개발, 높은 용적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고밀 개발로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방산시장 일대가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재정비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 주교동 일대 지금 4월 달에 중구청에서 또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동 일대 지금 개발 사업안들이 하나하나 지금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을지로 상가가 지금 현재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이 타임스퀘어 이쪽에도 지금 도시 정비형 사업으로 지금 개발이 계획안이 지금 발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천호동 일대, 천호대로 일대, 뭐 성내 3구역이나 성내 5구역도 42층, 45층의 높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 정비형 말 그대로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아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을지로 상가 같은 경우에도 도시 정비형 사업으로 좀 추진되고 있어서 높은 개발, 고밀 개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향후에 이 중구 일대 고밀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그런 가치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국립중앙위로원이 지금 일대 개발 사업이 또 잡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때 미 공병단 부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미 공병단 부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이 일대 국립중앙위로원 최첨단 국립중앙위로원으로 개발 지금 계획안이 되어 있고,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에 또 이 경찰 기동대 부지도 기동단 부지도 좀 이전함에 따른 그런 개발 호재도 또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지금 일대 중구 일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지금 핫하게 지금 떠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세운상가가 본격적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 중구 일대 어마어마하게 큰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역별로 단계별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작년에 2020년도에 세운 힐스테이트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이 됨에 따라서 당시에 최소 경쟁률 15대 1, 그다음에 높은 경쟁률을 자랑을 했는데, 이 일대 상당히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 낙후돼 있던 상가들, 노후화된 건축물들을 부셔서 새롭게 높은 건물로 개발이 되는 상업입니다. 그래서 27층 정도의 높은 건물로 또 개발되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 장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겠어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 상가 지금 예상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300만 원 있다 월 25에서 3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9,7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가입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인근 바로 옆에 세운상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전용 면적 7평짜리 4억 중반대고 12평짜리 전용 면적이 8억대 분양됐지만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되었을 때 그런 가치 상승, 현재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현장 궁금하시다 또는 구체적으로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상가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여기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속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사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그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그 서울 금천이나 경기 성남, 인천 부평까지 해서 이 전국 주요 도시 20곳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1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는 용도 변경 등으로 해서 1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고 하고요. 관심을 모았던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이렇게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18,000가구 주택이 건설된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만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이 발표는 연기가 됐습니다.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 소식 한번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도봉구 창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동북아선 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접근도 용이해 수도권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창동에 녹지도 풍부하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창동역 인근의 초안산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원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 걷기 좋은 곳으로 또 유명한 중랑천도 따라서 산책과 힐링도 가능한 도심 속 힐링이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창동은 주변 상권과 인프라 또한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창동초, 창동중, 창동고, 문화고 등 학군이 밀집해 자녀를 키우기에 좋고 영화관, 대형 마트, 시립 창동 운동장도 위치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 대규모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국내 최초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3년 완공 예정인데요.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도봉구는 서울 동북부 일자리 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 C노선이 2027년 개통된다면 도심 교통 혼잡도 개선과 동시에 도시 환경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학군 좋고요. 그 생활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실거주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창동을 둘러보도록 할 텐데 이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서울시 도봉구 창동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1호선, 4호선 창동역 W역세권 도보 약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 39.73제곱미터고 분양 면적 81.69제곱미터로 실사용 면적 한 21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층수는 총 9층 중에 7층으로 지금 상당히 트임 개방감이 있고요. 그다음 포인트는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리비도 용이하고 그다음 주차도 상당히 더 인센티브도 적용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바로 21년 5월 달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내부 다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한번 사진 보면서 한번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5월 준공 예정이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내부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제 준공 검사만 앞두고 있어서 이제 준공이 예정돼서 바로 입주 가능한 따끈따끈한 새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 9층 중에 7층으로 상당히 개방감 뛰어난 개방감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진 직접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내부 직접 보시면요, 상당히 저 아파트하고 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내부 인테리어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뭐 바닥부터 뭐 내장재 같은 거 다 단단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특히 거실 같은 경우도 좀 방 3개 3룸답게 좀 상당히 거실도 넓게, 부엌도 상당히 좀 편안한 구조로 좀 만들어 놨다는 것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방 3개, 2개, 화장실 2개지만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고 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좀 아기들 좀 키우는 뭐 그런 가족들 다 생활하기 용이한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준공이 되는 신축 건물입니다. 여기 살펴보면은 안에 사진도 보셨죠? 아주 널찍한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공간감까지 자랑하는 곳. 자,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족감이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변에 창동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지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전해주실까요? 네, 1호선, 4호선 창동역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 창동역 같은 경우는 창동 역세권 개발이 또 잡혀 있다 보니까 요즘에 또 뜨거운 또 감자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오른쪽에 동부간선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 진입도 상당히 용이하고 서울의 다른 업무지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그다음에 인근에 상당히 또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녹지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서울의 가장 좀 단점은 좀 상당히 녹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인근에는 이 초안산이라는 그 근린공원, 뭐 생태공원, 다양한 공원들이 있고 캠핑장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랑천이 또 한강인 아니지만 중랑천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정말 좋은 그런 중랑천이라는 그런 풍부한 녹지 환경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입지다, 거주하기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프라가 상당히 또 탄탄합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도 이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인근에 뭐 창동 시립운동장도 있고요. 그다음 대형마트, 뭐 축구장, 소방서 등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실제 거주로도 상당히 좀 좋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학군이 또 탄탄하게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방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 수가 좀 신혼부부나 직장인뿐만 아니라 좀 가족 수가 있어도 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3룸이기 때문에 인근 학군도 많이 따지셔야 됩니다.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창동초등학교 바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가깝게 중학교, 고등학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초등학교 학군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방 3개, 3룸에 대한 가치, 학군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창동에서 3개 지하차도 건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서쪽 서부간선도로는 올해 지금 개통을 또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 개통 예정하는데, 자, 상습적으로 또 차량이 많은 지역이 바로 또 동부간선도로죠. 이 동부간선도로 창동 3개 지하차도 건설되고 윗 부분은 상층부 구간을 또 공원화 또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녹지 환경 또 확대될 수 있고 차량에 대한 소음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동이 지금 상당히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죠. 창동 복합 환승센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 GTX 신호선 2027년도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삼성동 일대 환승센터 계획안이 있고 서울역 일대도 환승센터 계획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동부권에서는 창동이 어떻게 보면 핵심 교통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특히 이거 GTX 신호선이 또 개통된다 하면 과거에 19년도에 20년도 당시 GTX A 노선의 연신내 일대 GTX 개발 계획에 따른 그런 인근 지역 집가 상승과 투자하신 분들 상당하게 가치 상승에 올라간 요소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는 느낌으로 해서 이 창동 일대 제2의 연신내처럼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이 바로 개통 예정이 있고 바로 완공 예정이 있다는 것도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봉구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도 선정이 되어서 도봉구가
과거에는 저 서울에서 외곽이라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도봉구 넘어서 의정부 양주 일대 계속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인구 유입에 따라서 이제는 도봉구가 관문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사당 일대가 관문도시라면서 상당히 가치 상승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 경기 북부의 관문도시 역할로 도봉구가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선정되고 하나의 인구 유입에 따른 그 개발 가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동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업과 문화, 산업 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 창동 일대 차량대지 이전 그리고 이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새로운 4차 산업의 핵심 포인트를 또 이 창동 이 도봉구가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 즉 직주 근접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도봉구 일대, 이 서울 동부권 일대가 상대적으로 좀 문화적 박탈감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일대 다양한 이제 우리 문화 산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사진미술관이 2023년도 개관을 또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K-팝 공연장 바로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에 오픈 예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많이 또 이제 많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 K-팝이라는 것들 자체는 외국에서도 많이 좀 오는 이런 K-팝 공연장이 서울 아레나가 2024년도 1월에 예정이 있어서 20년 9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문화시설에 들어온다고 하면 과거에 고척동 돔 야구장 들어오면서 상권 확대가 된 것처럼 이 창동 일대 K-팝 공연장 일대 상당한 부수적인 그다음에 고용 채용과 함께 그다음 상권 발달, 그다음에 집값 상승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K-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도 하나의 굵직한 개발 호재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학군 좋은 곳에 3룸을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호재들 보셨죠? 정말 맞습니다. 창동 역세권 개발되면 일자리 더 많아지죠. 여기에다가 미술관 생기고 K-팝의 성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아레나까지 생긴다면 문화의 거점이 되겠죠. 거기다가 GTX C노선, GTX 이야기까지 덧붙이니까 호재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이 창동의 주택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지금 창동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임대가는 인근 아파트 계속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상 임대가 3억 8천만 원까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4,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신 거는 이제 5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좋은 로얄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면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정소리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소리사님이 선정해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파주시 야당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야당역이 인접해 있어
일산은 물론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단지들까지 약 1시간이면 도달하는 접근성이 우수한 곳인데요. 자, 이사님, 야당동의 생활 편의 시설도 우수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동은 운정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와석초, 운정중, 한빛고등학교 다양한 학군들이 밀집해 있고요. 또 아파트 대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형 쇼핑센터, 유료 시설들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인근의 녹지 환경도 우수한데요. 황룡산, 소리천, 운정 호수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호수공원은 문화 휴식 체험 공간으로 조성돼 산책과 힐링이 가능해지는 야당동입니다. 도로는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야당동 토지를 한번 살펴보면 6m의 진출입 도로가 접해 있고 진입도로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고 토지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주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약 20분, 삼성역까지는 30분대로 도달할 수 있고 또 대학병원과 혁신의료연구센터, 의료바이오기업 등이 들어서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자리는 물론 생산 유발 효과로 파주시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파주시 야당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로 넘어와 봤습니다. 야당동에 위치한 토지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개요 정보 소개해 주실까요? 네, 파주시 야당동 토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야당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자, 면적 662제곱미터로 한 200평 정도 되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임야 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매매가는 8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요. 지금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200평이라는 것 좀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근에 보면 집들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운정 신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에 6m 도로가 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 상당히 용이한 바로 접도가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면 이 파란색 구간 바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운정 신도시 바로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도시화 진행에 따른 가치 상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00평 정도 되는 토지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 정체성 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올릴 수 있는 곳이고요. 앞에 도로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인데 입지 호재는 또 어떤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 전해주실까요? 네, 경의중앙선 인기 있는 노선은 바로 야당역과 운정역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야당동과 그다음에 운정동이 합쳐진 지역으로서 바로 운정 신도시 동쪽 라인에 현장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용할 때는 북고양 IC 서울 문산 고속도로 이용한다 하면 차량 이동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바로 일산과 바로 붙어있는 바로 운정 신도시 인근에 바로 위치한 토지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지금 녹지 환경 풍부합니다. 운정 호수공원이나 뭐 건강공원도 있고 바로 황룡산도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개발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한 신혼부들도 선호하는 지역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녹지 환경도 최고의 입지 중에 하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생활 인프라 탄탄합니다. 특히 이 운정 신도시가 워낙 인기 있는 신도시도 많이 탈바꿈하다 보니까요. 인근의 대형마트, 영화관, 카페거리, 그다음에 뭐 경기 인력 개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당동 토지 상당한 생활 인프라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입지가 있겠고요. 그다음 업무지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까 잠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바로 옆입니다. 바로 일산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일산 바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좀 더
이용한다 하면 서울부산고속도로 이용한다거나 경의중앙 이용한다 하면 마곡, 상암 일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지구 접근성 우수한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당역 일대 환승 주차장이 또 확충 공사가 또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승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면 야당역 일대 상권 확대, 그 다음에 만약 상권이 확대된다고 하면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바로 이 오늘 소개된 야당도 토지 같은 경우도 가치 상승을 더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환승 주차장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운정 역세권 개발 계획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운정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 지금 운정 신도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완성된 신도시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데 따라서 인구 유입, 파주 일대 인구 유입이 되고 도시화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집가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꼭 좀 챙겨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운정이 계속 뜨고 야당동 일대가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바로 이 GTX A 노선이 2023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자, GTX A 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서울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GTX A 노선 개통될 때는 이미 운정 일대 또는 야당 일대 가격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매년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는 이런 게 완성되고 나서 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발되고 있을 때 투자 포인트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시간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더 굵직한 호재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이렇게 압축해서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경의중앙선 야당역과 또 운정역, 이 더블역세권 위치해 있습니다. 운정역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운정 신도시가 인근에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쌓여 있는 곳입니다. GTX 이야기, 그 수혜 기대감까지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야당동의 토지 그 가격적인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야당동 토지 같은 경우 매매가는 8억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투자가 50% 활용한다면 4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200평 정도 되는 이런 가치 있는 계획 관리 지역 단 4억 원은 투자 가능합니다. 인근 개발되는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정 신도시와 정말 가까운지 그리고 인근에 어떻게 지금 계획 관리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현황들 꼭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임장 활동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한 분 한 분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주시 야당동의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네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설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파주 봉설이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파주시 파주 봉설이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경의중앙선 문산역과 파주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해 고양시와 서울 등으로 이동이 편리함은 물론 1번 국도 통일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전역으로 사통팔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님, 파주에는 대학교 캠퍼스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원공과대학교 파주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학교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개발 확대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봉설이는 통일공원, 문산천, 봉서산 등 다양한 녹지 환경도 갖고 있어서 이 다양한 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봉설이 토지는 도로에 접한 사각형의 평평한 토지인데요. 전체 면적 약 773평 중 일부가 개발응의 허가를 받아 현재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부 허가를 받은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등 다양한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 바로 옆으로 1번 국도 통일로가 훤하게 트여 있어서 통일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사통팔달 이동이 편리합니다.
최근 파주의 개발 소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파주시에는 선유, 당동, 원롱산업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그중에서도 파주시의 핵심적인 자족 기능 역할을 하는 파주 LCD 산업단지는 파주시가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해 미래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파주시 파주 봉서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토지 살펴드릴 텐데 주변 환경도 참 좋네요. 대학교도 있고 일자리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먼저 여기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여기 파주 봉서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경의중앙선 문산역과 파주역에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4,799제곱미터고 용도 지역,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21억 78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사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도로 지금 보면 양쪽에 지금 도로가 있죠. 도로의 코너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토지로서 상당히 가치 있는 지역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도 같이 좀 보면요. 지적 편집도 보면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대로변 코너 자리에 있다 보니까 대로 3류 접합되어 있습니다. 자, 왕복 6차선에 25에서 30m 도로가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로서는 최고의 베스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살펴드리는 곳 문산역과 파주역 사이에 있는 그런 인접한 곳입니다. 자, 정확한 입지 여건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발 계획들도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경의중앙선 문산역과 파주역에 가깝게 있고요. 특히 이 문산역 파주역뿐만 아니라 바로 왼쪽에 있는 산단 IC라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진입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진입하기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지금 대학교들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뭐 두원공과대학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두원공과대학뿐만 아니라 뭐 서영대학이나 또는 웅진세무대 다양한 대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들 특히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인근의 산학 협력으로 또 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 또 하나 포인트를 보셔서 이 전문 산업 지역의 교육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단지들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워낙 탄탄한 지역이 입지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뭐 당동 산업단지나 선유 산업단지, 뭐 원롱 산업단지, LCD 산업단지 등 뭐 좀만 더 가면 출판 산업단지들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업무 단지 접근성이 우수하고 그래서 이 가치 있는 토지 또한 이런 산업단지에 맞춰서 또 개발하기도 용이하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좀 또 하나의 또 입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문산-고속도로가 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단 IC 또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내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변북로까지 연결되는 이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서울 진입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자유로나 제2자유로를 통해서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는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인근 산업단지도 뭐 유통비 절감부터 시작해서 뭐 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로 하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개발 호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김포의 파주 구간이 미개통 구간입니다. 근데 이 김포의 파주 구간이 개통이 지금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인천항까지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항부터 파주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를 뜻하면 산업단지가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인구 유입이 더 증가될 수 있고 자, 인구가 증가되면 도시화가 더 진행될 수 있고 도시화가 개발된다면 당연히 토지, 집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파주의 개발 호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군 반환 공여지가 또 반환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그런 파주 일대, 공여지 일대 개발 계획안도 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 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주의 4차 산업, 이 먹거리 산업들이 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으셔서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추진되는 이런 사업들 향후에 파주 일대 인구 증가와 집가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속도로도 앞으로 뻥뻥 계속 도로도 더 뚫리게 되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대학교 캠퍼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참 핵심 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 단지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혜들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지역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파주시 파주 봉서리의 토지인데요. 자, 그럼 이 큰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봉서리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는 21억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을 한 50% 활용하면 1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 10억 5,39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 가장 잡으실 때는 도시가 확대되는 지역 인근에 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는 분명히 가치 상승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만 방송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이 토지를 처음 투자하시거나 또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또 전화 주시면 또 한 분 한 분 1대1로 포트폴리오까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파주시 파주 봉서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솔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남아 계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